2022년 10월 26일 오후, 대만 타이중시 선강구의 공장 주인은 3년 전 공장을 임대한 임대인이 최근에 연락도 안 되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마침 계약 기간도 끝나고 해서 문 닫힌 공장을 청소한 후 부동산에 임대를 내놓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간 주인은 임대한 사람이 한동안 공장을 사용했음에도 상당히 깨끗해 나갈 때 정리를 잘 하고 나갔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치우던 중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거 무슨 냄새야? 전에 있던 사람이 뭘 버리고 갔나? 그런데 냄새는 나는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썩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자 도대체 이거 어디에서 나는 냄새야? 버리려면 그냥 보이는 데다 버리고 가면 서로 좋잖아. 꼭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해야겠냐고. 그때 공장 내부를 두리번거리던 주인의 눈에 들어오는 물건이 있었는데, 저건 뭐야? 여기에 왜 저런 물건이 남아있지? 그가 빨간색 플라스틱 통으로 다가가자 고약한 냄새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여기서 나는 냄새였구만. 아니 그런데 이거 시멘트 덩어리에서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지? 주인은 통을 뒤집어 보며 이게 아니다. 이거 도대체 뭘 집어넣은 거야? 내가 전동드릴을 어디에다 뒀더라? 잠시 후 주인은 집에서 전동 드릴을 가져와 시멘트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깨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라? 시멘트 덩어리가 깨지자 이게 뭐야? 주인은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을 보며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마치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아니야?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통 안에 들어있던 사람이 올해 45세 후반인 첸이라는 남성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결혼해 아내와 딸이 하나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장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공장을 임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봤습니다. 어디 보자. 최근에 공장을 임대한 적은 없으시고요. 한 3년 전인가. 공장이라고 해봐야 창고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임대해주고 조용하길래 잘 사용하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럼 임대하신 분 인상착의 하고 연락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알려드리다 마다요. 그게 아마 3년 전 7월인가 8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젊은 아가씨가 공장 임대를 하고 싶다고 혼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아가씨가 사업도 하고 대단하다 하고 생각을 했죠. 경찰이 임대했던 사람에 대해 묻자 주인은 3년 전인 2019년 7월에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공장을 임대했다며 계약서에 서명한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선화였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들고 선화를 찾아갔는데 최선화 씨? 네, 제가 최선화인데요.
무슨 일이신지. 얼마 전에 폐공장에서 시신이 한 구 발견됐습니다. 그런데요? 선아 씨가 최근까지 그 공장을 임대하셨더라고요.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선화가 문을 닫으려 하자 그 첸씨 핸드폰에 찍힌 그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선아 씨던데. 그리고 지인들 말로는 선아 씨하고 첸 씨하고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같이 서로 가시죠. (2013년) 여름 어느 날 자꾸 귀찮게. 왜 그러는 건데? 우리 관계는 그때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씨, 이상해. 그때 일 때문에 아직도 서운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잖아. 제니 선화의 손목을 잡자 선화가 그의 손을 뿌리치며 이거 놔.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 사람을 그렇게 때려놓고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니? 그날 너한테 맞고 얼굴 골절에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그런데 너는 나 입원해 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니? 그때는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때 빌려간 돈만 제때 갚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나도 그 돈 빌려서 너한테 준 거란 말이야. 사람들한테 시달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내가 두 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앞으로 절대 너를 때리는 일은 없을 거야. 만약에 내가 너를 때리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어때? 2년 전 남자친구의 구타로 헤어진 선화는 2013년 남자친구와 화해하며 다시 만나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첸과 선영의 만남은 그녀가 술집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시절에 손님과 도우미로 만나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사랑이 싹트게 되었는데, 매일 사채업자에게 빚으로 시달리던 그녀는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남자친구를 만나 아이 둘을 낳고 살다가 이혼하는 바람에 혼자가 되어 술집 도우미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어느 날 선영의 귀가가 매번 늦어지고 들어올 때마다 술을 마셔 속이 상했던 첸은 너 요즘에 왜 그렇게 술만 마시고 들어오는 거냐? 설마 또 그 술집에서 도우미 뛰는 건 아니지? 그게 왜? 나는 남자 좀 만나고 다니면 안 돼?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너 때문에 처자식 부리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이놈 만났다 저놈 만났다 아주 난장판이구만. 너 엊그제 빌려간 돈은 어떻게 했어? 그놈들하고 진탕 놀고 온 거야? 진짜 찌질하게 왜 그래? 임대 아파트 월세도 내야 하는데 그때 빌려간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다닐 거냐고! 나도 사채 빌려서 그 돈 갚아야 한단 말이야. 그동안 네가 빌려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자그마치 157만 원이라고. 쟤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들고 나오며 자, 이거 봐. 이거 보라고!
그동안 네가 사인했던 차용증부라고. 이거 안 갚으면 사채업자들한테 나 죽는단 말이야. 아, 정말 짜증나게 왜 그러는데. 갚으면 될 거 아니야. (2019년 3월 4일) 오후, 쟤는 선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인근 술집에서 간단하게 술을 한잔하고 차에 올라탔는데, 자기야, 정신 좀 차려봐. 아,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수면제를 너무 넣었나? 야, 일어나 보라고. 내 발로 모텔까지는 걸어서 가야 할 거 아니야. 선화는 젠을 승용차 뒷좌석에 재운 채 타이중시 서구 7번가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아저씨, 방 하나만 주세요. 왜 이쁘야? 이 남자친구가 아주 떡이 됐네. 아이, 그런 상태로 가능하겠어? 뭐라는 거야, 짜증나게. 순간 모텔 사장은 보통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아이,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젠을 부축하며 방 안으로 들어간 선화는 미리 준비해둔 둔기로 젠을 살해한 후 새벽 4시에 사람 활동이 적은 틈을 타 시체를 끌고 젠의 차 트렁크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3월 13일 오후, 선화는 돌연 타이주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만이나, 어서 오세요. 저 혹시 조그만 공장 같은 거 나온 게 있을까요? 아유, 이 젊은 아가씨가 공장은 왜요? 사업하시려나? 네, 제가 조그만 제조업을 시작해보려고요. 저기 안 쓰는 공장이 하나 있기는 한데 얼마나 쓰시려고? 1년요. 공장 운영한다는데 그렇게 짧게? 매달 월세로 지급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3월 13일, 선화는 월 180만 원의 1년 계약으로 공장을 임대했습니다. 임대 계약을 마친 며칠 뒤인 3월 16일, 선화는 인근 철물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 시멘트 4포대 하고요. 시멘트 섞는 플라스틱 통, 그리고 장갑이랑 테이프, 비닐, 칼, 삽 좀 주세요. 여자분이 이런 걸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시나? 관 짜려고요. 사람 묻는 관? 농담이에요. 농담. 어이구야, 깜짝 놀랐네. 그렇지? 농담이지? 물건은 사거리 지나서 문 닫은 공장 있죠? 거기에다 갖다 주시면 돼요. 철물점 사장이 물건을 모두 납품하자 선화는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젠을 시멘트 드럼통에 묻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연락을 받은 친구는 폐공장으로 달려왔고 선화를 도와 드럼통에 시멘트를 부은 후 젠을 살해해 그 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선화는 젠의 핸드폰을 집어들며, 딸년한테 아빠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서 해외로 도망간다고
문자나 보내놔야겠다. 그래야 한동안 안 찾을 거 아니야? 제네 딸에게 문자를 보낸 선아는 곧바로 전화번호를 검색했는데 여동생 전화번호가 몇 번이더라? 그 있잖아. 오빠가 루이한테 차용증 맡겨놨다고 하던데 혹시 차용증 가지고 있나 해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좀 가지고 와야겠어. 사채업자가 돈을 다 갚았는데 다시 돈을 갚으라지 뭐야. 선아는 그렇게 여동생을 속여 오빠가 보관하고 있으라던 선아의 차용증을 손에 쥔 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빚이 없어진 선아는 어느 누구에게도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 자신에게 빌려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마지막 통화 기록을 조사하던 중 3월 4일 밤 첸에게 전화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알아냈고 그녀가 비틀거리는 남성을 부축해 모텔로 들어가는 영상을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모텔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던 그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폰 기지국 위치와 라인 통신사 어플을 이용해 모텔을 예약한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핸드폰 회사의 위치 추적을 요청해 받은 결과에 따르면 그녀는 까이어 핸드폰 기지국 옆 여관에 들어가 한동안 이동 없이 멈춰있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첸을 살해한 직접적인 동기가 재무 관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전부터 남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싸워 항상 스트레스로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첸이 금전 문제로 짜증이 날 때면 사채업자들이 자신과 남자친구를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했던 터라 그 압박감에 잠을 못 이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이 언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해 자신의 목을 조여올지 몰라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선화가 검거되고 타이종시 법원은 그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 통신장비 횡령 혐의 3년, 사문서 위조 징역 2년, 치체유기 혐의 등으로 징역 2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시멘트를 사고 공구를 산 것은 맞지만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곧바로 항소한 그녀는 2심에서 경찰이 제시한 대화 기록과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시체를 숨기기 위해 폐공장을 임대한 정황, 첸이 살아서 해외로 도주한 것처럼 가족을 속인 죄가 괘씸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킬리를 후원해 주시는 멤버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킬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킬리였습니다.